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기호입니다. 방송에 앞서 강연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강연의 전문 업체였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으로 한 2년여 동안 중단했다가 2년 만에 드디어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강연의 개최에 대해서 이제 고민도 많이 했고요. 일단 그 결정이 난 후에는 준비도 많이 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날짜는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입니다. 8월 7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고요. 3시간 진행을 합니다. 조금 2시 좀 전에 넉넉히 좀 일찍 오시는 게 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장소는 이제 그 저희 전담 강연장이었습니다. 청담동 리베라 호텔 2층 샤머니홀에서 개최가 됩니다. 7호선 청담역 13번 출구에서 홈페이지 보니까 한 5분 정도로 돼 있는데 날씨도 덥고 대략 한 7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주차가 무료니까 차량 운행이 가능하신 분들은 차량을 이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강사는 이제 저하고 또 이제 박태준 부회장이 진행을 합니다. 참가비는 5만 원이고 주교재 외에 또 특집 교재를 별도로 제공합니다. 회원분들은 이제 3만 원이고. 자, 내용은 일단 그 지금 이제 매크로적인 어떤 전망이 굉장히 중요하죠. 장세 전망과 전략, 그리고 이제 특집 교재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 관련을 이제 특집 교재로 정했고요. 기타 이제 바이오 그리고 이제 엔터 관련해서 이제 특집 형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월 FOMC 회의까지는 이제 그 강세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그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폭이 0.5%로 축소가 된다면 이제 오버슈팅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오버슈팅이 나오면 그 이후에는 이제 기술적인 자율 반락이 이루어지겠죠. 자율 반락 이후에는 뭐 상당 부분 이제 그 지루한 박스권 장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뭐 회원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이 박스권 장세 속에서는 사실 그 개별주들의 어떤 산발적인 강세가 굉장히 뭐 돋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ST팜하고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사실 그 경기 방어주 쪽으로도 이제 분류가 되고 굉장히 안정적이죠. 내용도 굉장히 좋고 기술적 완성도도 굉장히 좋은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보인다면 ST팜도 사실 그 위탁 생산 업체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 ST팜의 상승 논리 중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계속해서 우상향 전개된다면 ST팜 역시도 이제 상당 부분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큰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이 충분했어요. 충분한 상태, 준비된 상태에서의 도약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가라는 게 사실 그 업종도 그렇고 테마도 그렇고 혼자 그 업종이나 테마 내에서 혼자 오르기가 굉장히 힘들죠. 우리 마치 그 기러기에 철새들이 이동을 할 때 그 무리를 져서 이동을 하죠. 뭐 공기 저항을 이제 줄인다고 하는데 주식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물론 이제 독보적으로 오르는 종목도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그 테마라든가 어떤 그 업종으로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흐름이 워낙 좋다 보니까 ST팜도 이번 어떤 그 타이밍에서 뭐 상당 부분 의미 있는 그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삼성 이제 바이오로직스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그 경기 방어주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그 우상단의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 기준을 보게 되면 2019년도에 이제 917억, 그리고 2020년도에 2,900억, 어마어마하게 이제 퀀텀 점프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2021년 작년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5,300억, 그리고 올해 예상 영업이 대략적으로 한 7천억 정도로 보는데, 지금 이제 사실 글로벌 전반이 어려운 글로벌 전반의 어떤 대내외적인 불확성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술적 완성도도 굉장히 높죠. 저희가 사실 그 코로나 직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저희 회사 핵심 주력주 중 하나였습니다. 대략적으로 30만 원대 후반에서 추천해서 어떤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100만 원 목표가 논리 해서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많이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죠. 하여튼 그 100만 원 고점 이후에 충분하게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기술적 완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이제 100만 원 고점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이평선의 결집도가 굉장히 좋죠. 이동평선 결집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동평선의 결집도, 방향성, 뭐 이런 것들은 뭐 이격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 일단 그 결집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마티 슈왈츠라는 어떤 세계적인 주식 명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스탠포드의 주체, 우리처럼 이제 그 증권사 뭐 주체 증권 대회가 아니라 미국은 지금은 이제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 대학교 주체로 이제 증권 대학을 열렸나 봐요. 뭐 스탠퍼드 대하면 여러분들 뭐 다 뭐 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그 스탠퍼드 주체 수익률 게임 대회에서 3번인가 연속 3년인가 연속 1등 한 거로 이제 기억하고 있어요. 하여튼 기자가 당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주식을 잘하느냐 했더니 주식의 모든 비밀은 이동평균선 안에 숨어 있다. 그런 어떤 그 명언을 남긴 분이 하나죠. 우리 그 흥묘백묘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만의 주특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주 단순한 자기만의 주특기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단 그 위탁 생산 업체들은요 이익의 질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초기 이제 그 설비 투자 비용이 워낙 많이 들고요. 설비 투자가 끝난 상태에서 거래처만 기술력을 갖춘 상태에서 거래처만 확보한다면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특히 이제 바이오 업종은 이제 고성장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일단 그 투자는 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때 자회사 이제 그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완전하게 이제 편입을 했죠. 그리고 이제는 설비 투자가 완전히 끝나고 이제는 이제 그 증설과 함께 투자 회수 구간에 진입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실적도 상당히 괄목할 만하게 매년 이게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먼저 그 4공장이 부분 가동이 시작이 10월 달서부터입니다. 이거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데 10월서부터 이제 그 4공장의 또 부분 가동이 시작되고 선주문은 미리 지금 받았다 그러죠. 대략적으로 한 5개 회사에서 7개 제품에 대해서 선주문을 받았다 그러고 하여튼 그 가동은 이제 그 10월서부터 4공장이 이제 부분 가동이 시작된다. 5공장도 지금 계획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캐파를 확대하고 있고 여하튼간 이제 그 항체의약품 위탁 생산 CMO에서는 글로벌 단연코 1위입니다,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자, 시가총액이 60조. 잠시만요. 제가 시가총액 갑자기 좀 시가총액이 지금 61조입니다. 61조. 대단하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그 삼성 바이오 에피스 자회사를 이제 완전히 편입해서 이제 5월분 이후서부터는 이제 그 연결로 이제 편입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R&D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바이오 시밀러도 하고 R&D도 하고 신약 개발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그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서 출시한 휴미라 국내에서 이제 팔고 있고요. 휴미라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계열이죠. 오리지널이 이제 제가 레미케이드로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셀티노 때 많이 또 공부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휴미라에 이어서 아일리아로 읽어야 되겠는데 아일리아를 신청인데 아일리아는 이제 안과 질환 치료제입니다. 이게 이제 오리지널이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면 이제 시밀러가 이제 출시가 되는데 하여튼 그 아일리아 시밀러도 지금 신청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 이번 파동에서는 지금 시장이 이제 그 1차적으로 이제 그 9월달 FOMC 회의 전까지는 이제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도 뭐 크게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고 이번 주 강의에서는 제가 특히 이제 그 간략하게 매크로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질 만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번 파동에서는 기본적으로 100만 원 역사의 고점을 이제 돌파한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좀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1시 26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플러스 6,000원 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장중에 부하가격이 86만 6천원까지 빠졌었네요. 여하튼간에 그 사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우리 또 회원분들께도 마찬가지고 단기로도 좀 잘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스 같은 경우 지난번에 한 80만 원 정도면은 뭐 매수 해볼 만하다고 가장 무리가 없다고 좀 말씀드렸고 또 시가총액 상위 한 10종목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삼성 바이오로스가 가장 무난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튼 그 ST팜 설명 전에 먼저 그 삼성 바이오 로직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 보시면 동물 세포 기반 생산 용량 상위 10대 기업 예상 순위, 바이오 기업 예상 순위 글로벌. 여기 보시면 이제 그
CMO 분야 위탁 생산이죠. 위탁 생산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스가 글로벌 1위입니다. 2위가 이제 그 CMO죠. CMO 쪽에서는 2위가 이제 스위스의 론자, 그다음에 이제 중국도 좀 강해요. 중국의 우시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이제 후지필름, 그리고 뭐 인도도 강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셀트리온도 사실 그 CMO를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하고 있죠. 근데 자체 생산 규모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역시 셀트리온도 셀트리온도 지금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글로벌 이제 그 바이오 기업으로 완전 완벽하게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대단하죠.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위에 화면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고 아래가 이제 ST팜입니다. ST팜은 참고로 이제 그 동아 소시오의 계열사입니다, 여러분들. 자, 차트 흐름이 대략적으로 유사한 것 같아요. 일단 그 고점 이후에 이제 가격 조정이 거의 뭐 동시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간 조정, 박스권 조정 과정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고, 이제 그 덩치가 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수 하락 때 덜 빠졌고, ST팜은 사실 좀 가볍죠. 가볍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이제 박스권은 박스권인데 약간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이 약간 좀 낮은 그런 모습이죠. 최근에 사실 그 월요일날 잠시 후에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월요일날 주가가 이제 급등해 버렸어요. 제가 월요일날 지금 오후쯤에 방송을 진행할까 하는데 갑자기 주가가 급등해서 좀 눌림목이 들어오면 방송해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이브에 대해서, 하이브가 또 이제 급락했기 때문에 이제 하이브에 대해서 방송을 했는데 뭐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93,000원대 그 ST팜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뭐 했습니다.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93,000원에서 지금 98,000원이니까 대략 한 6,000원 정도, 10%도 안 되죠. 10%도 안 되는 그런 상승이니까 적당한 선에 너무 이제 무리하게 따라서 하지 마시고요. 적당하게 좀 주가가 좀 밀리면 좀 물량을 모아 나간다, 뭐 그런 관점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항체 치료제 CMO 위탁 생산업체가 CMO뿐만이 아니라 CDMO도 합니다. CDMO는 D가 더하죠. 위탁 개발 생산은. 그리고 이제 그 CDO도 합니다. 위탁 개발 생산은 안 하고 위탁 개발만 하는 거예요. CDO고 CRO도 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토탈로 위탁을 맡아서 이제 바이오 사업을 진행 중이고, ST팜은 이제 올리고 핵산 치료제 CDMO 위탁 개발 생산업체입니다. 위탁 개발 생산업체.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하튼간에 ST팜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만약에 오르지 못하거나 최악의 조정받는 환경 속에서는 ST팜이 오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박스권 하단 돌파 위에 첫 번째 눌림목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 상황도 전반적으로 좀 안정적이고, 하여튼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보인다면 ST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몸집이 가볍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올라가겠죠. 탄력적으로. ST팜의 역사적 최고점이 이제 15만 원대입니다. 15만 원대. 간다면 이제 역시 1차적으로는 15만 원 부근, 그리고 이제 그 크게 승부를 보려면 15만 원 이상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에 이제 월요일 날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것과 함께 주가가 뭐 10만 원까지 급등을 했었는데요. 자, 헤드라인이 이제 ST팜 미 FDA로부터 제조소 품질 관리 기준 인증 획득. 자, 실사 결과 문제점이 완전히 없다는 거죠. 무결점 등급을 받았고, 뭐 상업화 원료 수출 자격이 확보됐고, 이게 이제 아시아에는 유일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경쟁력이 있는 거죠. 상업화 원료 수출 자격을 확보했고, 이제 올리고 수주 확대 이상. 한번 읽어볼까요? 원료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CDMO죠. ST팜은 미국 식품의약품으로부터 올리고 핵산 치료제 원료 공장에 대한 우수 의약품 품질 관리 기준 CGMP죠. 인증을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하여튼 그 안산 바늘 공장 부지에 있는 올리고를 방문해서 신약 승인 전 제조소 실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보정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는 무결점 등급을 받았는데, 이게 아시아에서는 이제 유일하던 겁니다. 이게 이제 경쟁력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실사는 신약 허가및 원료의약품 공급을 위해 필요한 절차로, 실사 진행은 ST팜이 원료를 공급하는 신약들의 FDA 승인이 임박했음을 의미한다고 전했다는데, 자, 일단 그 가장 중요한 게 미국 시장이 가장 크죠. 미국 시장이 이제 열렸고,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은 사실 그 아주 결정적인 어떤 레퍼런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만으로도 사실 그 어떤 로열티를
상승시킬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만 했고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5월 달에 나왔던 이제 보고서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 보고서가 7월 8일자인데 그 보고서보다는 이 보고서가 나은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그 캡처를 잡아봤습니다. 자, ST팜 글로벌 1위 핵산 원료 CDMO 기업 전망. 자, 하여튼 그 올해 3분기 특히 이제 4분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어떤 실적 모멘텀이 발생이 됩니다. 여하튼간에 뭐 3분기 본격적인 실적 개선 그리고 향후 글로벌 1위 올리고 캐파로 올라설 기업이다. 동사는 유전자 치료제 올리고 뉴클리오 타이드 올리고 핵산 치료제라고 합니다. API가 이제 원료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CDMO 위탁 개발 생산 사업으로 현재 아시아 1위 그리고 세계 3위의 캐파를 보유한 기업. 증설 및 신축을 통해서 글로벌 1위 CDMO 기업을 기대하고 있다. 자, 지금 이제 올리고 뉴클리오타이드 올리고 핵산 치료제 관련 매출이 2022년 내 제2올리고동의 3, 4층 생산 시설이 총 2번에 걸쳐서 6.4몰, 이 몰이 그 단위입니다. 6.4몰까지 캐파가 확대되어 1966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제가 사실 처음에 이제 ST팜을 접한 계기는요, 강렬한 어떤 이상을 받은 건 뭐냐면 3, 4층 2차 증설분의 40%를 글로벌 이제 빅파마가 3천만 달러 중에서 약 2천만,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당시 돈으로 따지면 이제 한 277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상 지원 조건으로 증설했다는 거죠. 무상 지원.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유지 보수라든가 재 비용들도 글로벌 이제 빅파마가 투자한 글로벌 그 빅파마가 그 유지 보수하고 재 비용까지 전액 부담하는 거로 계약이 된 겁니다. 이건 뭐냐면 주식이 여러분들 가장 좋은 주식이 뭐냐면 독점기업이에요. 독점기업. 다른 경쟁업체가 존재하지 않는 독점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고 뭐 애플도 그렇고 그런 기업도 굉장히 많죠. 독점형 기업들 굉장히 많죠. 공급자 우선이죠. 공급자 우선 어떤 그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ST팜의 가장 결정적인 어떤 매력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아래 보시면 이제 노바티스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기대된 고지혈증 치료제 렉비오는 이제 우리 그 고지혈증 드시는 분들 많죠. 매일 뭐 최소한 하나씩 먹는데 1년에 2회만 투약으로 1년에 두 번만 이제 투약하게 되면 이제 그 증상을 이제 개선한다는 거죠. 뭐 같은 그 블랙버스터급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대비로 알려져 있는데 동사에 이미 위탁됐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기술력이라든가 캐파를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가 이제 재밌어요. 2023년 제가 지금 이제 그 또 ST팜을 지금 공부하면서 준비된 자료 중에 하나가 예전에 저희가 이제 그 2013년 14년에 셀티롤 당시에 이제 3만 원, 4만 5만 원대에서부터 저희 회사 주력주로 이제 많이 추천을 했었는데 당시 그 셀티롤의 상승 어떤 그 사이클하고 지금 그 ST팜의 상승 사이클하고 제가 비교하는 지금 자료를 준비 중입니다. 그럼 지금 ST팜이 당시 그 셀트론이 뭐 4만원, 5만원 돌파해서 40만원대까지 갔죠. 그러면 지금 ST팜이 현재 위치는 셀트론 당시 그 5만원 돌파해서 40만원 갔을 때 언제 위치가 되는가 제가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다음에 또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하튼 간에 2023년 1분기서부터 캐파 증설로 매출이 본격 성장, 24년에는 10.2몰, 2026년 14.0몰 확장이 되어 0.5톤의 생산량은 최대 7.7톤까지 증가하고 매출액으로 환산하면 1조 3천억 정도에 달한다. 1조 3천. 그것도 보수적으로. 자, 작년 매출이 대략 한 1,900 한 2천억대였고 영업이익이 죄송합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대략 한 150억 정도로 이제 예상하고 있는데 1조 3천억의 영업이익률을 20%만 가정하더라도 여러분 2,500억이 넘죠. 그러면 주가 역시도 사실 그 컨턴 점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그 mRNA가 메신저 RNA 혹은 이제 전령이라고 하죠. 전달하는 거. 전령 RNA 제조 원천 기술 보유 관련 수주 성장 예상, 신약 개발 임상 결과도 기대. mRNA 백신 개발이 필요한 그 5 캐핑이라는 게 이제 효소 기술입니다. 효소 기술. 핵심 합성 기술과
LNP 기술, LNP 기술은 뭐냐면 지질 나노 입자로서 약물을 전달하는 기술, 약물 전달 기술. 이걸 원천 기술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미 그 2021년하고 올해 그 1분기에 수주 총액이 248억이라고 그러죠. 마진은 뭐 캐파 자체가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마진은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자, 그게 이제 LNP 기술이라는 게 이제 지질 나노 입자라고 합니다. 전달 물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동사는 자체 LNP 기술 보유 및 3세대 LNP 기술 상온 보관이 가능하다고 그러고 3종 개발 중이고 자체 개발 중에 코로나 백신 그 STP-2104 임상 1상이 지금 수행 중이라고 3분기에 마무리 진다고 그러는데 요것도 이제 모멘텀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mRNA 생산 설비도 구축 중으로 연간 1억에서 2억 도즈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 증설도 예정하고 있고 원료 생산 공정에 대한 CDMO 수주 또한 가능하고 높은 마진 볼 것을 기대한다. 자, 그리고 이제 에이즈 치료제가 지난번에 임상 1상이 프랑스에서 통과가 됐고 지금 이제 미국도 지금 일상인데 굉장히 또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 에이즈 치료제 외에 이제 대장암 치료제도 지금 일상 준비 중인데 세계 최초로 이제 경구용 그 대장암 치료제니까 그것도 이제 상당 부분 또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제 파이프라인 부분 이제 나와 있죠. 자, 에이즈 치료제 이제 일상은 이제 프랑스에서 완료가 됐고 미국도 굉장히 반응이 좋다. 그리고 대장암 치료제인데 경구용 대장암 치료제인데 이것도 지금 상당한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백신도 중요한 어떤 파이프라인으로 자리 잡고 있죠. 뭐 여러분들 이제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일종의 이제 독감이라고 지금 많이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백신 수요는 뭐 계속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2020년 계속 적자였어요. 예전에 그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그 블랙버스터 그 C형 간염 치료제를 독점 위탁 생산을 받았는데 계약이 이제 깨졌어요. 그래서 계속 적자를 보이다가 3년인가 잠시 후에 나옵니다. 3년인가 4년 연속 적자를 보이다가 드디어 이제 작년에 이제 60억 흑자 전환됐고 올해 예상 영업은 대략 한 150억 그리고 2023년은 이제 410억 2024년은 이제 620억 전망치인데 이제 우리 두고 봐야죠. 여하튼간에 실적은 계속해서 이제 퀀텀 점프를 하고 있다. 주가가 이제 크게 오르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영업이익 증가율이 급증하는 구간이죠. 급증하는 구간. 자, 기대를 좀 해볼 만. 물론 이제 그 성장성으로 미리 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자, 지금 ST팜의 2016년서부터 현재까지 연봉 차트. 2016년엔 776억. 그다음에 2017년에 618억에서 갑자기 2018년도에 적자로 전환되죠.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이제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블록버스터급 C형 간염 치료제를 독점 위탁 생산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최대 거래처였어요. ST팜이 최대 거래처였는데 이게 이제 그 중단이 돼 버렸어요. 자, 그럼 적자를 보이다가 3년 연속 적자를 보이다가 드디어 이제 그 올리고 핵산 치료제를 동력으로 해서 이제 작년에 흑자 전환에 이어서 올해 또 150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2016년도에는 이제 그 영업이익 770억에서 올해는 이제 그 150억 이상인데 주가는 그거보다 더 위에 있거든요. 이거 뭐냐면 보이지 않는 가치죠. 가치들. 우리가 포괄적으로 성장성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은 15만원, 이 15만원 역사 최고점입니다. 15만원서부터 이제 9만원대까지, 9만원이 살짝 깨졌죠. 9만원까지 가격 조정 이후에, 그 다음에 2월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2, 3, 4, 5, 6, 7, 6개월 동안 이제 지루하게 박스권 조정을 보이면서 이평선이 완벽하게 결집해 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이제 그 앞서 이제 저 자료를 봤죠. 여하튼간에 이제 호재와 함께 대량 거래가 수반됐는데 추세를 그동안 주가가 이제 15만 원에서 9만 원대까지 가격 조정에서 매도 위에서 6개월 동안 매도면서 균형점이다. 박스권이라는 것은 균형점을 의미하는데 그 균형점에서 대량 거래 수반과 함께 이제 다시 매수 우위 쪽으로 이제 전환됐다고 보는 거죠. 자, 지금 캡처 당시에는 99,000원이었고 현재도 뭐 같은 가격입니다. 지금 11시 40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98,900원을 보이고 있거든요. 하여튼 트레이딩은 이제 개인 몫이에요. 하여튼 너무 과열해서 따라잡지 마시고 밀릴 때마다 물량을 좀 확보해 나가는 뭐 그런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 강연의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주 일요일 날 청담동 리베로 호텔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